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함안군수 후보 토론회 진행의 아나운서 시민보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닷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을 알리는 데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함안 군민의 삶을 책임질 후보가 누구인지 또 함안에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직접 보시면서 토론회를 통해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함안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조근재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종하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으며 토론 의제는 함안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후보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요. 상호 비방이나 인신공격보다는 정책 대결로 품위 있는 토론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6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토론회는 KBS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인 마이K와 유튜브, 또 페이스북, KBS 뉴스 경남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후보들의 출마 인사부터 듣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씩입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조근재 후보부터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국민의힘 기호 2번 함안군수 후보 조근재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추계조합장과 도의원, 군수를 거치면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현장 경험을 쌓아가며 함안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해난 해결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4년 전 저를 함안군수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함안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아왔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마련한 튼튼한 토대 위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강한 재선 군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네. 앞으로도 더욱 변화하고 네, 못다한 말씀은 계속 토론을 통해서 해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다음 장종하 후보 1분간 출마 인사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함안 군민 여러분, 오늘 함안군수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 함안 일하는 군수 기호 1번 장종하 함안군수 후보입니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 우리 정치도 변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유권자들께선 정당이 아닌 누가 우리 함안을 위해, 우리 주민들을 위해 일할 일꾼인가를 비교하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함안은 인구 소멸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주 여건의 개선과 역사 문화 관광 도시로서의 새로운 활력을 시도해야 합니다.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으로는 지금의 정체된 함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군민이 함안의 주인입니다. 군민이 모시는 군수가 아닌 군민을 모시는 군수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함안이 변합니다. 기호 1번 장종하입니다. 네, 1분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안 군수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출마 인사를 들어보셨는데요. 오늘 토론회는 두 번의 주제 토론과 자질 검증 또 공약 검증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로 주제 토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주제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을 먼저 들으시고요. 주도권을 쥔 후보가 바로 이어서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해 가실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 제시해 드립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또 인구 유출이 심화되면서 함안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7개 면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일자리와 주거 또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이 절박한 상황인데요. 공통 질문부터 드리고 1분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함안군 인구 감소의 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발언 순서에 따라 장종하 후보의 답변부터 1분 듣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한때 7만 인구를 넘어섰던 함안군의 인구는 해마다 2,000명 가까이 줄어들고 있고 인구의 감소 속도는 지금 10개 군부 중에서
하동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인구 감소는 하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남의 청년 인구가 교육과 일자리와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해마다 2만 명 가까이 경남에서 부산으로 또 다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그런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요. 하만에서 또 인근 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21세기형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만은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근로자 수가 2만 5천 명 이상 되는데요. 창원에서 하만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2만 명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인근 내서와 북면과 같은 신도시처럼 하만군의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합니다. 네, 1분이 지났고요. 이어서 조근재 후보 1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질백과 지방 소멸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인적 자본이라 할 수 있는 20대, 30대 청년 인구의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 집중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지방 존폐 자체가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도 지방의 모든 지자체가 공동으로 겪고 있는 지역 인구의 이탈로 핵심 인적 역량이 취약해지면서 지역 경제의 역량도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시대 노인 인구 사망 증가로 자연 감소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 키우기 좋은 고장, 또 아이를 지역사회에서 함께 돌봐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하만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 후보의 답변을 먼저 들어봤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방안, 하만의 인구 증가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질의와 답변에는 1분의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장종화 후보부터 4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네. 우리 조근재 후보님께서는 2014년도 군수선거 공약으론 하만시 건설을 말씀하셨고요. 2018년도 군수 당선 이후에는 5천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또 지역 인구를 늘리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요. 지난 4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우리 국민들께 소상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4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위축이 좀 되었습니다. 특히 하만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지역 산업이 많이 위축됨으로 해서 근로자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우리 하만에는 2,800개 정도의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만에는 제가 느끼기로는 절실하게 대기업이 필요하다. 그래도 국가기관이 기업이 제 필요하다. 주도권이니까요. 주도권이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2018년 이후에 5천 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구를 늘리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요. 4년 동안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됐는지, 우리 하만군의 인구가 어느 정도 늘었는지, 감소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만군의 인구는 줄어들었습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전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꼭 하만만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네네. 아니 후보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그 군수 당선 이후에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하만군의 일자리가 창출이 됐는지 또 인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만군의 일자리 어느 정도 창출됐습니까? 하만군의 일자리는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일자리 창출에 준해서 우리 노인 일자리 창출로 비롯해서 그래도 기업체에서 어느 정도는 일자리 창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하만군에도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조 후보님께서 결국 인구의 문제는 청년이 살기 좋은 하만을 만드는 것이라는데 아마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의원으로 있을 때 우리 하만이 청년 친화 도시로 선정이 됐고 26억 원의 사업비로 우리 하만군의 청년 정책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청년 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은 자기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 자유롭게 논의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청년 아지트를 만들어서 시간에 나는 대로 자기들이 모여서 자기들 의논하고 연구하고 앞으로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토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아지트를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님
청년센터는 청년들의 일자리나 지역의 청년들의 고민들을 담아내는 플랫폼입니다. 청년센터가 제 역할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좋습니다. 좀 전에 이제 청년 아지트를 만들고 청년센터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청년센터는 청년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청년센터는 청년의 접근성 그리고 이용률을 높여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산인에 지금 입공못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년센터를 몇 군데를 갖다 하려고 물색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잘 조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곡 저수지에 새로운 하나 건물을 건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공간이 있어서 청년센터를 만들었고, 자기들도 거기에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해서 입곡 저수지에다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 우리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 플랫폼 청년센터가 차 없는 청년들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청년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그런 장소로 옮기겠다는 약속을 우선 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 이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건설적인 토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는 점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근재 후보께 주도권 4분을 드립니다. 젊은 인구 유입은 하만의 미래가 달린 정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청년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양질의 기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안군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출산, 산후조리에서부터 교육, 보육, 복지 강화를 통한 아이 낳기 좋은 함안을 만들고 아이 기르기 더 좋은 함안을 목표로 하고 출산 장려금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장종화 후보님께서는 함안군의 인구 감소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비판을 하시던데, 막상 공약집을 보니 인구 유입 정책을 위한 정책 공약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장종화 후보님께서는 청년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이제 어저께 각 가정에 배포된 공부와 함께 공약집도 함께 만들어 배포할 예정인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청년들이 어쨌든 우리 함안군에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똑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청년들이 함안에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려면요. 지금 함안군에 2,800여 개의 기업들이 있고 한 3만 명 가까이 되는 한참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들이 우리 함안 인근 지역을 창원에서 함안까지 출퇴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정주 여건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함안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그 도시가 그러한 도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이 낳아 좋게 키운 함안, 그리고 청년들이 머물고 살 수 있는 그런 함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럼 도시 인프라를 어떻게 건설하는 게 합리적이고 청년 인구들이 유입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후보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함안군은 경남의 지리적으로 가장 중심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함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인구가 급격히 빠져나간 원인을 좀 보면요. 이전에는 내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김해 장유, 그리고 지금은 또 북면, 이런 곳에서 거주지를 옮기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또 진주의 혁신도시가 만들어져서 혁신도시에서 또 함안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7원권에도 지금 자이나 벽산 아파트 단지에 있던 청년 나이대, 그리고 한참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우던 부모님들이 함안을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김해의 장유, 그리고 양산의 웅산과 같은 함안군 신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함안군 신도시를 만들면 어느 지역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기본적으로 도시는 집접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컴팩트 도시라고도 하는데요. 그러한 저는 7원의 벽산과 자이 아파트 인근에 있는 그 지역을 신도시로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지역은 젊음의 도시로서 아주 큰 그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도시가 개발된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벽산 아파트와 벽산 불농인 아파트와 자이 아파트가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차난 문제도 새로운 주차 타워의 건설, 새로운 문화 공간의 건설들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기존에 사시던 분들도 함께 잘 사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예. 네. 서로 질문과 답변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또 발언 시간까지 보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첫 번째 주제 토론인 인구 증가 방안을 찾는 토론 함께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함안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함안군수 선거 후보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의 자질에 대해 질의하고 또 답변을 듣는 방식인데요. 조근재 후보부터 4분간 장종화 후보의 자질을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발언 시간은 서로 1분을 넘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인구 이후를 위해 기농, 기촌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함안의 경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함안에서 살아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통한 정주 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 증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문화 가족과 거주 외국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용 정서를 순화하고 행정의 체계적인 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함안군 관내에 기업 종사자 중 한 약 4만 명 정도가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 후보님께서는 인구 증가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좋은 방안이나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질 검증 시간인데 앞서서 이제 질문했던 인구 증가에 대한 얘기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함안군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정주 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좀 전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난 4년 동안에 우리 함안군에 대규모 아파트 진행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난 4년 동안에 우리 함안의 아파트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건립 중에 있는 게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어디가 건립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가야 쪽에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야에 지금 조합원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합원 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는 걸 놔놓고 또 다른 아파트를 지금 건립할 수 있지는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 인구 증가를 위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합원 아파트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그러한 허가를 냈고 그리고 고시를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행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그게 벌써 한 4, 5년 되는데요. 제 친구들도 지금 조합원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지금 한 2층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과연 건립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거의 한 1억 가까이 지금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 돈은 지금 안전한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자질 검증에 대한 질문을 주시는 건데 지금 그것은 곧 건립될 거로 믿고 있고 장종화 후보님께서는 지난 5월 17일과 21일 폐기물 처리 인허가 남발이라는 오맹이라는 카톡 글을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자원 순환 시설은 산업 활동에서 생산하는 유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이나 매립 등 처분 업종은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서 처리한 정당한 행정 처분을 인허가 남발이라고 하고 우리 군을 인허가 남발되는 오맹 지역이라고 SNS에 퍼뜨리는 장종화 후보님의 주장은 황당하고 이는 법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을 깎아내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2018년 이후 인허가 건수가 늘어난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알고 있는 거와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문의나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중에 저도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릴 예정인데요. 거기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어떠한 공장이 들어서건 그 업종이 무엇이건 간에 그 지역 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민들의 권리죠.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그 조근재 후보님 그 부임 이후에 참 짧은 기간 동안에 지나치게 많은 폐기물 사업장이 허가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허가가 어떻게 났을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주민들한테 잘 알려주고 그러한 인허가가 났을까? 그런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잠시 후에 다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장종화 후보께 자질 검증 토론에 대한 4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 예. 지금 뭐 함안 군수 선거가 30대와 70대의 대결이라서 참 언론과 저희 지역의 주민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후보님, 저는 우리 행정의 각종 위원회 그리고 인사나 개인 정보를 다루는 민감한 사안이 아니라면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같은 마음이시죠? 아, 예. 그런데 함안의 대장동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묘사리 특혜성 토지 용도 변경 의혹은 우리 함안군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좀 불투명하게 혹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니냐, 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과 같은 당에 소속돼 있는 분들까지도 군수가 직접 의문을 밝혀야 된다, 이런 요구도 강하게 있었는데요. 뭐 아직 어떤 입장을 표하지 않으셨습니다. 묘사리 토지 용도 변경 의혹에 대해서 후보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사리 토지 계획 변경에 관련되어서는 여태까지 함안군에서 몇 차례 해명도 하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함안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주민들의 요구를 모아서 함안군 전체에 668개소를 대상으로 군관리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군의회의 의견을 첨부해서 경남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경남도에서는 낙동강 유역환경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한 후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감사 대상도 아니고 감사 계획도 없다고 우리 군에 이미 통보해 왔습니다. 아무리 선거지만은 함안군수에 출마하신 분이 상대를 공개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무슨 비리에 엮인 듯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과 공무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건에 대한 의혹 제기는 우리 후보님과 같은 당에 경선했던 분들이 모두 함께 지금 의혹을 제기했던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부지에 대해 가지고 도인재개발원 유치를 명목으로 행정에서 지금 입안을 했던 내용이죠. 이 군수님 잘 알고 계셨던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군수님의 결재에 따라 가지고 우리 후보님의 결재에 따라 가지고 이 그 용도 변경권이 진행된 건인가요? 이 용도 변경이 거론될 때 장 의원님은 도의원을 하셨지요. 네, 저는 도의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의원을 하시면은 공인입니다. 네네. 그 도에서 결정되는 이 사항을 담당 과장인데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아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 차례 소통을 했죠.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제 주도권 시간이니까요. 지금 도인재개발원 유치를 위해서 함안군에서 용도 변경을 시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주셨는데요. 지금 도인재개발원을 이전하겠다는 도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습니까? 도 5분 자료 발언에서 그 이야기 안 나왔습니까? 아니, 저도 당연히 저도 함안군의 인재개발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만 평 정도에 되는 규모의 토지를 만약에 용도 변경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그 지금 도인재개발원은 그 공공의 목적을 가진 건축물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함안군의 유치가 결정된 이후에 토지 용도 변경을 시도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미리 사전에 지금 인재개발을 이전하겠다는 계획도 안 잡혀 있는데 이것을 토지 용도 변경부터 시도를 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인재개발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재개발이 결정됐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사전에 부지도 조성하고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인재개발 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10시 23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 토론과 그리고 자질 검증까지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토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대도시와 인접한 함안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또 농업과 제조업이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높은 재정 자립도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려면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할 텐데요. 군민들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기에 앞서서 공통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함안의 주력 산업과 성장 동력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계십니까? 순서에 따라서 이번엔 장종하 후보부터 1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네, 경남의 산업 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이고 함안도 35% 이상의 제조업 중심 산업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제조업의 어려움은 함안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함안의 대부분의 제조업 기업들이 인근의 창원 그리고 거제 그런 도시 지역의 기업들의 협력 업체로 운영되고 있고 50인 이하의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시스템 지원으로 제품의 질은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동남권 메가시티 정책은 함안의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함안은 4개의 IC가 있고 철도역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과 농축산물을 비롯한 새로운 물류 유통 체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소멸성 지역화폐 활성화, 그리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전 유치로 문화예술단지 조성으로 문화산업이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근재 후보의 의견 1분 듣겠습니다.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불균형, 그로 인한 지방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함안군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겪고 있는 청년 인구 유입으로 인적 영향이 취약해지면서 지역 경제 영향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에도 많은 기업이 있지만은 그러나 기업이 좀 부실한 관계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안의 기업의 가동률이 지금 한 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가동률을 높여서 함안의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어떻게 하면 함안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다양한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장종하 후보부터 4분의 주도권을 드립니다. 네, 우리 후보님, 그 공장과 공단의 스마트화와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조 후보님께서는 뭐 평소 좀 전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양질의 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확충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그 말씀과 반대로 지난 4년간 함안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가장 많이 늘어난 사업장은 폐기물 사업장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95년도 이후에 우리 조 후보님이 군수로 부임하기 전까지 불과 50개에 불과했던 폐기물 사업장이 조 후보님이 부임한 이후에 3년 6개월 만에 70개 폐기물 사업장이 인허가가 났습니다. 거의 한 60% 가까이 되고요. 전임 군수들께서는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 사업장, 심지어는 고물상 허가도 굉장히 까다롭게 다뤘었는데요. 조 후보님 군수 재임 시절에 폐기물 사업장이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허가가 난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래도 민원이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장에 허가 나간 게 있습니까? 계속 말씀하시죠. 함안군 관내에는 지난 30년 동안 환경 관련 업체가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49개의 업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수집 운반업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 처리장의 쌀개나 왕개, 폐지 등도 이제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집 운반업이 33개가 허가 났고 또 목재 펠렛을 만들기 위한 재활용이 43개의 허가가 났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국민에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설 폐기물이라든지 어로 폐기물이라든지 지정 폐기물에 대한 건은 한 건도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1분 됐으니까요. 지금 폐합성 수지를 비롯해서 폐타이어 그리고 해양 쓰레기인 폐어망까지 함안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 정확히 알리고 인허가가 진행된 건인가요? 허가가 들어오는 부분은 저거는 정상적으로 허가 들어오는 거는 행정에서 허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걸 일일이 국민들인데 다 알리면서 허가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기 만약에 허가가 안 됐을 경우는 또 행정심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서 처리했습니다. 네, 후보님, 1분 남았습니다.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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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지금 대부분의 폐기물 사업장 인허가가 그 빈 공장, 그 폐 공장의 업종 변경으로 진행됐거든요. 그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폐기물 처리업 공장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지금 지역의 성장 이전에 주민들의 기본권이 지켜지는 함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아까 공무원 관련된 얘기 하셨는데 지금 폐기물 사업장 허가 관련해가지고 그 인허가에 관여했던 공무원분들 지금 퇴직하고 우리 조 후보님 캠프에 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이고 그거는 캠프에 나와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장종화 의원이 좀 전에 질문에 후보자가 질문에 70몇 개가 허가 나갔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70몇 개가 결국 수집 원마름이 33개고 재활용이 펠렛을 만드는 목재 재활용이 43개. 그래서 77개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간 부분을 갖고 지금 와서 그걸 갖다가 뭐 폐합성 수지 우자고 이런 건 이야기하시면 안 아니요, 되고 후보님, 지금 70몇 개 나갔다는 게 결국 70몇 개 나간 게 정명퇴했잖아요. 후보님,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에서 지금 배출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 그러니까 뭐 농업용 폐기물이나 그런 완교의 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폐기물 처리장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처리장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도시의 환경 규제가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함안군의 폐기물 인허가가 많이 난다고 하는 오명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네. 예, 이제 주도권을 가져가시니까요. 계속해서 네.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조근재 후보께 주도권 토론 시간 4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도권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방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되고 있고 우리 함안의 경우에도 지방의 자치단체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청년 인구 유출로 인적 역량이 취약해지면서 지역 경제 역량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취약한 지방의 자치단체 같은 경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이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 후보께서는 함안의 성장 동력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또 함안의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질의 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우리 함안에 10개 읍면 255개의 마을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마을이 경쟁력인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함안군에 있는 10개 읍면의 255개의 마을이 각자의 개성을 가진 255개의 개성을 가진 특색 있는 마을로 육성을 해야 됩니다. 마을 기업 육성으로 마을 관광 그리고 치유 농업을 비롯한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이런 사업들이 구축이 된다 그러면 우리 함안군을 중심으로 1시간 거리 안에 1,0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우리 함안은 그런 굉장히 지리적 이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것들을 확보해서 우리 주민과 그리고 마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우리 함안을 살리는 신성장 동력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되고요. 네. 장 후보님의 선거 공보 첫 페이지에 보면은 밀항 정치의 모든 걸 지시받는 듯한 지금의 함안군, 지금의 함안 정치라고 억지스럽고 성동적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밀항 정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느 정당이든지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도, 군의회 의원들과 소통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 협력 관계를 적극적이고 선동적인 표현으로 비하하는 후보님 태도는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그걸 봐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후보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요. 우리 후보님께서도 그 도의원, 재선 도의원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함안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안군 정치권이 과거에 함안이 중심이 된 그런 정치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굉장히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함안 지역구가 밀양하고 창녕하고 이렇게 합쳐지게 됐었죠. 그리고 2016년도에 지금 현재의 밀양 출신의 국회의원께서 2016년 무소속 출마를 하실 때 함안의 시장과 그리고 우리 함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함안의 지역구 함안군
하만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약속을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네네. 우리 하만의 정치가 밀양에서 애속돼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님이 속한 정당에서 이번에 공천 과정을 보더라도 참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밀양 국회의원이 우리 하만에 있는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 공천하고 뭐 사실 뭐 경선을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아니, 하만의 경제 그게 관련 하만만 그렇게 되는 겁니까? 답변할 시간을 조금 대한민국 좀 국회의원 지역구가 답변할 시간을 조금만 주시죠. 지금 이제 하만군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하만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야 됩니다. 밀양 국회의원만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주어진 시간 4분이 다 끝이 났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후보들의 의견을 들으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에 더 공감이 가시는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만군수 선거 후보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제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할 차례입니다. 후보들의 대표 공약 발표에 이어서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의 세부 공약을 검증해가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하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지 먼저 조근재 후보부터 2분간의 공약 발표 시간을 갖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조근재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인구 정책과 청년 일자리, 출산, 육아, 복지교육, 역사, 문화, 체육, 관광, 도시 건설, 도로 교통, 지역경제산업, 농업 등 7대 분야의 발전 전략을 통해서 변화하는 하만, 위대한 하만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먼저 가야권에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을 유치하여 긴급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또한 칠원읍, 자이, 백산, 대동 아파트 인근에 공영 주차장을 조기 건립하고 경로당, 유아시설 등 복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사업 확대는 물론이고 쾌적한 경로당 조성, 어르신 편의 시설도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의 사회 참여를 늘릴 기회를 만들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런 하만의 발전에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치원부터 초, 중, 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하만행 교육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 과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하만복지재단 설립 등을 통해 따뜻한 복지 하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농산업 복합 종합센터를 건립하고 첨단 시설 농업을 육성하여 선진 농업으로 잘 사는 미래 농업을 건설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장종화 후보의 공약 발표 2분간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하만 국민 여러분. 먼저 국민과 소통하는 깨끗하고 열린 행정 하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수실을 토론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청탁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군수실에 CCTV라도 설치하겠습니다. 하만군 예산시계 운영으로 모든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느 분야에 얼마의 예산이 집행이 됐고 미집행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실시간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모든 사업과 정책에는 우리 하만의 10개 읍면 255개 마을의 주민을 중심에 두겠습니다. 군수 직속 청년정책 추진단 운영으로 청년이 떠나지 않는 하만을 만들겠습니다. 엄마들이 살고 싶은 하만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 공공병원 유치로 우리 아이가 아플 때 더 이상 창원의 병원으로 뛰어가야 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도시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서울과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가야권 역사문화 도시 구축과 7원권 스마트시티 구축으로 하만 신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화공간과 디자인 주차장을 결합한 공공건축 사업으로 군민의 문화 향유와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하겠습니다. 젊은 감각으로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함안을 만들겠습니다. 군수직속 농정위원회 설치로 농촌 일손 문제와 판로 개척과 같은 농업 현안을 농민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소외되는 국민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보훈 대상자가 예우받는 함안을 만들겠습니다. 삭감된 노인 일자리 수당 복원하겠습니다. 치매 어르신 돌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천만 반려인 시대입니다. 반려동물 중성화 지원 사업과 반려동물 종합 테마파크 조성으로 반려동물 키우기 좋은 함안 만들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이 보장되는 지속 가능한 함안, 환경 시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각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6분 동안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유권자의 마음으로 해주시고요. 먼저 조근재 후보부터 장종화 후보의 공약을 검증해 주십시오. 장종화 후보님의 선거 공보를 보면은 공약 내용이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 후보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신 5대 공약 중 1순위 공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약 제목은 함안군 행정복합타운 건설이라고 되어 있고 내용은 군청사 이전 및 행정복합타운 건설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행기간은 임기 내로 되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이전은 어디로 할 것인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임기 내에 이행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장 후보님이 구상하고 있는 행정복합타운은 무엇인지 공약서대로 임기 내에 이행이 가능하신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체적인 공약과 관련해서 우리 후보님께서 SNS를 좀 더 하실 수 있다 그러면 확인이 가능하셨을 텐데요. 제출된 공보 외에 지금 그 공약집이 각 가정과 그리고 주민들께 전달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마리산 고분군이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님?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함안군 청사를 이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함안군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어느 지역에다가 행정복합타운을 만들겠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군 함안군 행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러한 사회의 문제, 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될 때 공론화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런 것들 결정들을 해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행정복합타운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됐고요. 예. 그게 임기 내에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예산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럼 군청을 옮기면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함안군청의 이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략 지금 500억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지금 추계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복합타운, 지금 마리산 고분군의 유네스코 등재와 함께 가야사 복원 사업의 또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국비와 도비 확보에도 지금 충분히 저는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지금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는 거는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당연히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 행정복합타운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후보님께서도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왜 임기 내에 한다고 그걸 공약을 하셨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군청을 만들 때는 국비 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순수한 군비를 갖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남해 같은 경우에 지금 군청사를 새로 짓고 있어요. 그 부분에 알고 계시죠, 후보님? 근데 이제 함안 같은 경우에는 군청사 이전 문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군청사 이전 문제는
국도비를 확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군청사는 가야사 복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리산 고분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후보님처럼 이건 국도비 확보 절대 안 돼.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군수가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뭐 중앙부처나 국회나 뛰어다녀야죠. 그런 예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저도 군청사 이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네. 저도 기자회견 할 때 군청사를 이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나 군청사 이전을 하는 거는 마리산 고분군이 유네스코 등재됨으로써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옮겨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이 4년 내에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군청사를 당연히 이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자님이 이럴 때는 참 같은 마음인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다음에는 공약 예. 문체크를 검증을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예. 지금 다 돼갑니다. 예, 예. 다음은 장 후보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신 5대 공약 중 1순위 공약에 대해서 공약 제목은 엄마가 행복한 7은 스마트 시티라고 되어 있어요. 네. 내용에는 7은 스마트 시티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약도 이행 기간은 임기 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마트 시티 시스템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임기 내에 과연 이 공약이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광역 와이파이 설치가 우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님께서도 공약을 냈는데 7월에 스마트 시티 하기 참 좋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 뭐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그리고 모든 뭐 사물 인터넷을 통한 그러한 이제 그래, 사업들을 소요 예산은 얼마나 들 거로 생각합니까? 후보님께서 이 스마트 시티의 개념에 대해 가지고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사업별로 어떻게 구조를 하고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스마트 시티의 예산은 충분히 뭐 적은 예산부터 해서 큰 예산까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조근재 후보의 주도권 토론 6분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장종화 후보가 조근재 후보의 공약을 검증할 6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네, 우리 조근재 후보님의 공약을 보니까 분야별 예산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까지 도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예산서를 보는 것 같아서 참 반가운 마음이었고요. 참 많은 고민을 갖고 공약을 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우리 후보님께서는 우리 가야에 예전 IC 부지에 응급실을 갖춘 병원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도시 지역의 병원들도 의료진의 수급과 또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공공병원을 유치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민자 유치로 병원을 유치하시겠다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IC 부지 활용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도민일보에서 질의한 걸 장종화 의원도 거기에 발언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에는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앙병원에서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이 있다가 없어지는 바람에 주민들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개 이상의 병상을 가진, 과를 가진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이 함안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공병원이 아니고 민자 유치를 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지금 몇 병상 정도 예상하십니까? 진료 과목이 한 5개 정도 해서 그 병상은 그에 따라 맞춰서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함안군의 IC 부지에 이제 병원이 유치된다고 한다 그러면 입원실이 대략 몇 병상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대략 그래도 한 100개 정도 병상은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후보님, 우리 후보님께서는 작년까지 그 IC 부지에다 호텔 건립을 하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텔 갑자기 건립한다고- 종합병원으로 공약이 바뀐 이유가 뭔가요? 그 당시에도 꼭 호텔로 건립한다고 이야기한 것만은 아니고 호텔 또는 종합병원을 건립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즈니스 호텔 건립하신다고 하셨어요. 비즈니스 호텔을 건립하든지 종합병원이 건립하든지 그 함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텔도 필요하고 종합병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호텔도 건립을 해야 되고 종합병원도 건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료진의 수급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민자 유치를 해서 병원을 갖다가 유치되면은 어르신은 거기에서 유치를 민간에서 할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행정에서 민자 유치해서 병원 건립하는데 어르신까지 군청에서 그걸 갖다가 행정에서 다 책임져야 되나요? 후보님, 지금 산인에 위치한 종합병원이 있죠. 지금 현재 야간 진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응급실 운영 지원만 한다 그러면 우리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IC 부지에다가 병원을 유치한다고 하면은 지금 한 2,300억 원의 예산이 지금 투입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산인에 위치한 종합병원을 지금 응급실만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면은 막대한 예산 소요도 막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공약을 좀 변경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산인에 한국병원이 있는데 지금 들어온 지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갖다가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지원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지금쯤은 어느 정도 종합병원의 위치를 갖췄으면은 함안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종합병원을 유치한다고 이야기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 아직 정상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종합병원을 유치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아락병원에서도 자기들이 우리가 국민이 필요한 소유가 되면은 병원이 되면은 구태여 종합병원을 2개는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IC에다가 종합병원을 다시 유치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분 되셨으니까요. 후보님, 예전에 우리 IC 부지에는 지금 도서관과 복합문화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 합천 덕곡면에 있는 문화예술진흥원의 그런 이전을 추진을 해서 문화복합단지로 육성하는 것이 또 인근에 학교도 있고 그리고 또 인근에 또 아파트들도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주민들이 사실 병원이 가까이 있으면 좋지만 또 의료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또 주민들의 불편한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복합단지로 좀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요, 후보님? 그거는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주위에 지금 문화복합단지로 거의 조성이 지금 되었습니다. 지금 예술회관이 있고 문화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도서관이 들어서고 한자복합문화관이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문화복합단지가 조성이 지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IC 부지에 문화예술진흥원을 유치를 해서 우리 경남의 지리적 중심을 이용한 문화예술 그런 컨텐츠의 중심 도시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텔에 대한 공약을 또 내셨어요. 공약지에 보니까 지금 산인 입고의 민자 유치가 고시까지 됐던 호텔 사업을 반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다시 호텔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는 것은 좀 모순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인 입국 군립공원은 거기는 함안 군립공원입니다. 네. 군립공원에 호텔을 절개해서 호텔을 한다 그런 거는 국민들이 과연 용납이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에서 고시까지 냈잖아요.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군립공원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호텔을 건립해서 과연 관광지가 얼마나 해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텔을 허가를 갖다가 반려한 겁니다. 지금은 호텔이 들어온 게 아니고 지금 찻집을 하겠다고 지금 허가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함안의 민자 유치가 꺼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서로 후보의 공약 검증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저희가 공통 질문을 하나 더 드릴 텐데요.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관광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많은 분들이 각 지역을 찾을 수가 있게 된 것인데요. 함안은 마리산 고분군 등의 문화자산과 또 자연환경, 우수한 지역 특산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관광 자원은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장종화 의원부터 1분 동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함안의 관광은 이제 지역 관광 시대로 가야 됩니다. 10개 읍면, 255개 마을이 255개의 개성을 가진 마을 관광 시대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쿠마모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곰이 없습니다. 그런데 쿠마라는 뜻이 곰이라는 뜻이어서 쿠마라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연간 1조 원 가까운 지역 경제 지역 세수에 보탬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함안이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우리 함안도 10개 읍면 255개 마을의 특색들을 제대로 살려나간다면 우리 인근 창원이나 또 함안을 중심으로 1,000만 인구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을 관광 도시로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조근재 후보님이 1분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함안의 관광 산업이 어느 정도는 지금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는 함안의 관광객들이 한 30만 정도 왔습니다. 그러나 한 4년 동안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도 한 80명 내지 90명 정도 지금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 함안에는 지금 마리산 고문군이 유네스코 등재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둘레길에 데크도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관광지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낙동강 바람소리길이라고 낙동강에서 그쪽 길을 따라서 지금 등산로를 개척할 것이고 지금 함안의 악양뚝방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에는 앞으로도 유람선을 띄워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능가사에서 남지 쪽으로 짚라인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장종화 후보부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할 수 있는 시간 끝으로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함안 국민 여러분, 이제 6일 지방선거까지 불과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종화는 젊어서 걱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안 국민들께선 지난 4년 전 34세의 장종화를 지역구 최연소 도의원으로 키워주셨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거창에서 만 38세의 김태호 군수가 배출됐고 남해에서 만 37세의 김두관 군수가 배출됐습니다. 함안도 함안의 38세 젊고 유능한 정치인 장종화와 함께 함안의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군수라는 자리나 권력이 아닌 군수라는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함안의 과거가 아닌 함안의 미래를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조근재 후보께 지지를 당부할 시간 1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에게 보내주신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안군의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국민의 행복이 있습니다. 군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엄중한 직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4년간 군정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함안의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제게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겨 항상 경청하고 소통하며 늘 국민과 함께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기호 2번 조근재는 더욱 강한 재선 군수가 되어 함안의 재도약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원활한 토론을 위해 바른 시간과 순서를 잘 지켜주신 두 후보께 감사드립니다. 6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한 함안 군수선거 후보 토론회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후보들의 공약이 자세히 수록이 돼 있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함안의 자산과 정체성을 제대로 살릴 후보가 누구인지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KBS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인 마이케이 또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안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함안군수 후보 토론회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